아름다운 몸매를 결정짓는 매끈한 종아리. 그러나 종아리가 중요한 이유 또 있다. 정맥 혈을 다시 심장을 향해서 위로 올려주는 또 하나의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만큼 중요한 거네요.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바로 부종입니다. 피가 안 통하면서 우리가 괴사가 되거나 절단을 하는 경우까지도. 혈액순환의 척도 종아리를 지켜라. 인터넷 동영상 조회수 400만 뷰 기록. 하체 운동의 여신 강하나. 오늘 이 운동법을 하신다면 종아리 사이즈를 1cm 정도로 줄일 수 있는 1cm요? 순환은 돕고 붓기는 빼고 매끈한 각선미 만들기. 단 10분이면 충분하다. 종아리 최고! 종아리 최고! 건강하고 매끈한 종아리 만드는 방법. 오늘 나는 몸신다에서 공개합니다. 외국인 건강 프로젝트 나는 참 신기합니다. 이 건강 정보는요. 알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면 건강해집니다. 알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행동도 바뀌기 마련인데 오늘도 똑똑한 건강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분들 모셨어요. 먼저 언제 봐도 활기찬 에너지를 전해주는 레이디 제인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야, 그리고 뭐 늘 건강미로 많은 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분이죠. 강예빈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로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연기하는 모습을 제가 방송에서 보면서도 참 그렇습니다만 오늘 실제로 앉아 있으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 특별한 건강법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주제 영상 보시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돌인가요? 아이돌인가? 걸그룹, 걸그룹. 오늘 걸그룹. 오늘 예, 반바지 반바지. 아니, 주제까지 계속 약을 올리네.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걸그룹. 그 저기 점잖은 이모 씨까지 네. 지금 반짝하면서 화면을 붙였는데 어디 뒤에 나오셨나요? 뒤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방금 보여드린 화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뭐 날씨가 뜨거워지면 노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의 기준만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의 척도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가 하체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바로 이 하체에 심장을 도와서 강력한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체 혈액순환의 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혈압이 낮다 그러면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할 수 있고 또 이곳이 무너지면 동맥경화의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사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뭐 예쁜 것과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몸 건강에 키가 되는 이 부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 확인하실까요? 여름 건강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종아리를 살려라. 오늘 종아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예쁜 종아리 갖는 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죠? 몸신 가족들도 맞아요.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왔다 보니까 워낙 짧은 치마, 짧은 핫팬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눈이 가게 되고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여성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종아리는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도 맞아요. 살이 이렇게 잘 빠지는 부위가 아니에요. 오. 그냥 항상 이게 약간 고정돼 있는 라인,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라인을 그쵸.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종아리는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방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건강과 이렇게 직결된 부위가 종아리네요. 그러게요. 이 매끈하고 탄력 있는 종아리는 참 최고의 건강의 상징이죠. 아, 그런데 이런 종아리들은 어떻습니까? 알이 볼록볼록 튀어나옵니다. 혈관이 나와가지고 혈관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또 부종 때문에 다리가 부어 보이는 이런 종아리.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게 썩 건강해 보이지 않죠. 아, 사실은 혈관에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제 하체, 종아리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종아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 종아리를 잘 지키고 잘 관리를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리가 사실은 이제 음식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음식 방송을 해도 하루 종일 서서 녹아있고 늘 그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막 부으면요 자다가 쥐도 나죠. 어떨 때는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맥주병 가지고 막 문질러도 봐요. 이쁜 거를 보는 거는 둘째고 좀 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거를 좀 제가 얻어가면 좋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의 다리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종아리 부문, 네, 건강한 종아리. 게다가 오늘은요 정말 날씬하고 아름다운 종아리의 선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비법을 가진 몸신을 모셨습니다.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아리에 관한 모든 걸 알려주실 몸신 주치의를 모실 텐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먼저 준비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화면 많이 준비했네. 몸신 주치이세요? 와! 놀래라. 자, 여러분. 바로 이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내 몸 제2의 심장. 종아리를 살펴야 건강이 바로 선다. 종아리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습관부터 건강한 관리 방법까지 종아리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줄 몸신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정아. 아,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예. 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정아입니다. 네. 세상에 깜짝 놀랐다. 동일 인물 맞죠? 그러신 거죠? 그렇죠. 언제적 모습? 한 3, 4년 전 모습입니다. 네. 세상에. 3, 4년 전에 누가 떠밀어서 나가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께 어떻게 운동을 하시면 좋은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할지, 뭘 드셔야 할지 이런 거를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해보면 아무래도 설명드리기가 좀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운동을 스스로 하다 보니 대회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정아 원장님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력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국가대표들의 건강을 책임진 주치의. 의사 선생님. 저 당시에 또 사진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보면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어떤 사진을? 세상에 야무지시다. 이게 와, 아니 더 체육인 같아요. 네, 지금 유도. 모습이. 김재범 선수. 김재범 선수, 예, 올림픽 메달리스트죠. 네. 금메달리스트. 네. 너무 큰 사람들이다. 코치로 또 활동을 했었는데 그 옆에 네, 안녕하세요. 2012. 우와. 네, 안녕하세요. 2012 우와. 런던 올림픽. 네, 안녕하세요. 2012 우와. 런던 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조준호입니다. 우와. 고정아 원장님은 태릉선초에서 미모와 뛰어난 의료 기술을 겸비한 나이팅게일로 통했는데요. 국가대표들의 건강을 지켜줬던 것처럼 나는 몸신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원장님, 나는 몸신이다 시청자분들의 다리 건강
책임져 주실 거죠? 파이팅!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러게요. 아니 국가대표 주치면은 저희도 오늘 국가대표급의 어떤 그런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올림픽 둘이는요. 준비하나요? 국가대표 레슬링급도 되고 유도도 되고 다 되고. 이름인데. 오늘 너무 기대돼요. 예. 먼저 오늘 이제 종아리 이야기인데, 글쎄 종아리가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모든 신체 시스템이 다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요. 그 원동력은 바로 혈액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지. 즉 건강의 기본은 혈액순환인데요. 이런 순환이 잘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기관은 바로 심장이죠. 네. 그런데 심장 못지않게 바로 이 종아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을까요? 정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에 의해서 대부분 70%가 이 아래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체에 몰려있는 혈액이 위쪽으로 심장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보시면 자, 이렇게 종아리 쪽에서 아, 이렇게요. 한 번 또? 할게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죠. 세상에. 그게 펌프질하는 거야. 예. 이렇게 됩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정말 실감나죠. 종아리가 하는 일이. 심장만큼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아니 심장을 움직이는 일을 하네요 종아리가. 그러네요. 이 종아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다. 정말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 네,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우리 걸을 때 보면은 근육을 관찰하면 근육이 수축해서 굽혀졌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종아리 근육, 가자미 근 등이 이완 수축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아래쪽 다리에서 위쪽 심장 쪽으로 올려보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하반신에 모여진 혈액은 저렇게 근육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계속 밑에 남게 되고 이러면 심장이 혈액이 충분히 있어야 다른 데로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심장이 계속 힘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부전이라는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종아리를 위축하는 종아리 근육 위축술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 나중에 이게 걷기가 힘들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종아리 근육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데, 그럴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이 멈춰 있으면서 우리가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생깁니다. 네, 혈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동맥보다는 혈전은 정맥에 더 많이 생깁니다. 특히 동맥혈류는 빨리 흐르는데 정맥은 천천히 흐르고 아래쪽에서 위로 못 올라오고 멈춰 있다 보면 고이다 보니까 많이 뒤엉키면서 이런 피떡이라는 혈전이 생기는 건데요. 종아리나 허벅지에 이런 정맥혈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동맥보다는 응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지에 생기는 경우에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혈전으로 인해서 말초에 있는 혈관들의 문제들이 생기고요. 당뇨병이 있으면은 신경이나 이런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약해지는데요. 이런 당뇨가 있는 분한테 이런 혈전이 생기거나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기면은 그 부분에 피가 안 통하면서 우리가 괴사가 되거나 나아가서는 거의 절단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정맥에 있는 혈전이 그 부위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올라와서 폐나 다른 장기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은 급사까지도 위험이 있는 폐색전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도 이제 이런 혈액순환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단순히 하지정맥류 그냥 단순히 하지정맥류 그냥 단순히 하지정맥류 그냥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혈액순환 장애일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염증이 생기면 저렇게 심부정맥염 또는 색소가 침착이 될 수도 있고 궤양이 생기고 또 다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요 하지정맥류처럼 막 혈관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그렇게 부어요 다리가. 그래서 붓는 것도요 하지정맥류 말고 이런 것도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이 바로 부종입니다. 네, 네. 이렇게 다리 아래쪽에서 심장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보신 것처럼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작용을 못하니까 수분도 계속해서 아래에 남아있고 다리는 붓고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 때가 되면은 다리가 땡땡 붓고 힘드시거나 우리 바지 같은 걸 입었을 때 이상하게 저녁 때는 바지가 좀 끼거나 심지어는 발까지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성인 여성 거의 5명 중에 1명은 이렇게 부종의 증상이 늘 다리가 붓고 아프고 무겁고 이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끼칠 만큼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또 우리 또 빅마누님처럼 항상 붓고 통통하고 집에 들어가면 거의 녹초가 되는데 다리를 올리고서 자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루의 피곤이 모이는 부분이 바로 종아리이기 때문인데요. 맞아. 네, 하루 종일 서서 또는 앉아서 일을 하시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은 근육의 필요 물질인 젖산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근육이 긴장되기 때문에 경직된 근육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아리 사이즈도 커지게 되죠. 만져보시면 종아리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하게 만져지고 굳어 있다면 아, 내 근육이 많이 피곤하구나 하는 신호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구나. 네. 그럼 제때제때 풀어줘야지 사이즈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종아리 부종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런 잘못된 자세도 영향이 있고 우리 짠 거 많이 드시는 이런 염분, 식습관 맞아, 저도.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이제 서 있을 경우는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부종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혈관을 통해 내려간 혈액이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정체된 혈액이 하체에 남아서 부종이 되는 거죠. 네. 저희 녹화도 지금 계속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다 일어나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자기에게 돌아볼까 봐요. 아니, 해줘야 돼, 제가. 저희도 여기서 움직이세요. 우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도 보통 녹화할 때 한 4-4시간 서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움직여줘야 돼. 앉아볼까 봐요. 예. 종아리 건강에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다리는 어떻게 될까? 이 변화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몸신의 실험 정신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보실까요? 자, 어서 오십시오. 일상생활에서 2시간이 넘으면 좀 피곤이 와요. 욱신욱신한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앉아보세요. 혈관 상태를 실험 전에 먼저 검사를 했습니다. 0.36, 0.31 이렇게 나오는데요. 왼쪽, 오른쪽이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30분 정도 한 자세를 서 계셨어요.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체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 0.36에서 0.60이 됐습니다. 거의 2배. 이제 오른쪽 다리입니다. 우와.
0.31에서 0.47이 됐고요. 평균 동양 여성의 혈관 넓이는 0.3에서 0.4cm. 사실 이 밀리 단위에서 이 정도가 변한다는 것은 큰 변화잖아요. 불과 30분을 서 있었는데 혈관이 저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30분 서 있는 걸로 혈관의 크기가 변화했네요. 네. 그런데 이 숫자가 좀 걱정할 숫자 정도의 숫자인가요? 네, 우리가 동양 여성의 이런 평균 이 정맥 사이즈가 0.3에서 0.4cm였는데 사실 0.1cm 정도가 30분 만에 늘어났다는 것은 좀 심각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지름이 0.1이 늘어났다면 원으로 넓이를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혈관 너비는 더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례자 오셔서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 네. 30분 정도 서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네요. 좀 깜짝 놀라셨죠?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수술을 지금 너무 놀라셨는데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요. 네네. 선생님의 말씀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상태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장기간 서 있게 되면 다리 아래쪽에서부터 피가 원활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압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압력 때문에 혈관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맥을 압박해서 혈액을 심장까지 올려보내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게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종아리 근육이 약하고 기능을 못하니까 자세, 이런 자세라든지 우리 평소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다이어트나 노화로 인해서 종아리 근육이 감소하거나 수밖에 없죠. 기능을 잘 못하면 더더욱이나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정된 자세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씩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혹시 종아리 건강을 해치는 다른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우리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즐겨하는 스키니진. 하이힐이 또 하나의 원인인데요. 우리 20, 30대 여성들이 부종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피곤이 2배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촬영할 때 보면은 몸도 완전 좀 붕대 옷이라 그래서 꽉 끼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붕대 옷이네요. 미이라 스타일. 아, 이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붕대처럼 압박 붕대처럼 이렇게 정말 혈액 순환이 안 돼. 어쩔 때는 다 대기실 가잖아요. 온몸에 쥐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다 온몸에 쥐가 나서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아무래도 또 활동을 하니까 이제 힐을 또 스키니진을 자주 입을 수밖에 없는 레이디 제인. 직접 검사 좀 하고 왔죠. 그렇죠. 네, 그래요? 제가 예. 평소에 스케줄 때 이제 바로 그 실제로 신발을? 제가 신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높은 걸 가지고 왔죠. 한번 보실까요? 꼭 봐야 돼. 되게 뭐 촬영 때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법 오랜 시간 이제 힐을 쓸 수밖에 없는 요즘 여성들의 상황인데 정말 궁금하네요. 하이힐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정말 편하게 하고 계셨네요. 평상시는 저렇게 하고 싶죠, 네. 진짜. 네, 이게 그럼요. 이쁘다 더. 결과를 못 봤어요. 어떠려나? 혈액 순환 자체를 이제 공사를 해봤습니다. 맞은 거구나. 평상시엔 저런데 스키니진과 이제 하이힐을 이게 보통 때 신는 신발이시고 네. 일을 할 때. 평균적으로. 네. 30분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정말 계단 걷기 되게 힘들어. 2열 30분을 시키더라고요. 2열 30분을 시키더라고요. 어머. 어떡하죠. 어머. 어떡하죠. 그런 거 안 걸려야 될 텐데. 예쁜데 그 사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근데 저게 되게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럼 데이트만 해도 30분이 저렇게 후딱 가고 쇼핑만 해도 그런.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시간은 남자친구랑 아니에요. 계속 업어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럼 좋겠지만.
그냥 저희가 모르는 저희가 봐도 더 낮아져. 거의 푸른색으로 다 변했잖아요. 거의 풍들었어요. 뚝 떨어졌네요. 그러네요. 발.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건강하신가 보다. 그래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발색도 없어. 옆에는 아예 없네요. 발이 안 보여요. 발이 안 보여요. 내 발가락. 아, 이런 거구나. 발 시렵겠다. 저기. 저렇게 30분 만에 저렇게 들어가네. 그러네요. 저희가 보통 뭐 하루 종일 사실 신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뭐 저기 30분이어서 아예 고작 30분으로 뭐 그렇게 변화가 있겠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게다가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아 이건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건 평소에도 체온이 너무 낮은 상태신 거예요. 네, 종아리나 허벅지 순환이 잘 안 되고 계시고 양쪽 다리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스키니진하고 하이힐이 평소에도 물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셨지만 그보다 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떨어뜨리는 것을 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으면 허벅지도 그렇고 종아리도 긴장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다이어트가 되고 더 예뻐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는데 사실은 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힐을 신게 되면 온몸의 하중이 이 발 쪽 끝 쪽에 쏠리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 발끝 분산시키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네, 계속해서 종아리 앞에 근육이 항상 긴장을 하고 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에만 근육을 유지하면 근육이 너무 쉽게 피로해지고 혈액순환, 림프순환 등이 잘 안 되고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노폐물이 배출이 되고 독소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부종과 다리 건강에 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희가 종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비법, 몸신을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종아리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사가 되거나 절단을 하는 경우까지도 이렇게요. 지금 여러분의 종아리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동영상 조회수 400만 뷰를 기록한 하체 운동의 바이블 강하나 몸신. 오늘 이 운동법을 하신다면 종아리 사이즈를 2cm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1cm의 비밀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 뭐 건강한 다리, 그러니까 종아리 부종 빼기에서부터 워너비 슬림 라인을 만드는데 영어 많이 쓰네요. 결정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전설이 돌아왔다. 인터넷 동영상 조회수 400만 뷰의 주인공. 10년의 공백기를 깨고 강력한 종아리 운동법으로 돌아온 하체 운동의 절대 강자. 오늘의 몸신 요가 테라피스트 강하나.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너진 하체 라인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이 체형 자체가 눈길을 끄네요.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또 탄탄하고 또 근육도 복근도 있는. 그렇죠. 특히 여성들이 참 많은 몸매를 갖고 계신데 이분이요 온라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런 분이세요. 조회수가 400만 뷰가 훌쩍 넘은 분이에요. 400만 뷰. 세상에. 정말 따라하고 싶은 몸매, 따라하고 싶은 동작들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오늘의 입이 딱 부러지네. 400만 뷰가 훌쩍 넘었다.
본인도 그 내용 사실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그 영상이 거의 10년 전에 촬영을 했던 거라서 네, 그래서 어쩐지 화질이 조금 옛날 화질 맞아요. 요즘 화질이 아니야. 또 이제 찾고 그걸 좋아해 주셔서 너무 처음에 그 소식 듣고 신기하고 네, 많이 설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10년 동안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보다는 좀 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애기 엄마예요? 전혀 아니시고요? 네. 애기 낳은 몸이에요? 첫애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 되는 거야. 둘째도 있어요. 네, 둘째 아이는 5살. 어. 에그머니나. 세상에 깜짝 놀래게. 아니 머리가 이렇게 쓰는 것 같아.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다. 어쨌든 아이 낳고 여러 가지 몸의 변화도 있었고 네. 그렇죠? 여러 그 신체 리듬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지금 이 상태가 되셨다는 거니까 훨씬 더 내공 있는 비법을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근데 정은아 씨, 네. 저분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된 건 아니죠? 저도 많이 진짜? 네, 임신했을 때는 한 20kg 정도. 저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 모습이었던 거예요. 빅맘하다. 빅맘하다. 그랬다고? 타고난 몸인 줄 알았어. 맞아, 저희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런 몸은 타고나는 거야 이랬거든요. 아니 저렇게 이쁜 사람들도 부러워요? 그럼요. 아니 이게 살찔 생각이 없으니까. 이쪽이 이쁘긴 뭘 이뻐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야. 종아리 운동법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운동법을 하신다면 바로 종아리 사이즈를 1cm 정도로 줄일 수 있는 1cm요? 둘레를 1cm를 줄인다고요? 1cm. 수분 운동을 저희가 오늘 해서 그럼요. 말도 안 돼.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일주일 굶어야 돼요. 2cm 주의는. 아니, 저희가 아무리 저 유튜브 조회수 400만 회 하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말도 안 돼. 그렇게 쉽게는 못 믿어드립니다. 아니 뭐 원장님도 그거 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은 하체는 부종도 있고 근육도 있고 또 지방 다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라서 1cm를 그렇게 단번에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몸을 보시면 믿어지시겠죠? 종아리 1cm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볼 텐데 그 운동법 이름이 있죠? 종아리 보톡스 운동입니다. 종아리 보톡스 운동입니다. 화가 안 든다. 화가 안 난다. 예. 느낌이 와요. 살다. 빨리 하고 싶어요. 예. 종아리 둘레를 1cm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운동과 함께 그 결과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운동복 갈아입으셨고 준비가 되셨는데 나오실까요? 예, 모시겠습니다. 네. 한쪽되셨습니다. 가운데로 와주시겠어요? 예,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46살 주부고요. 예, 부종 때문에 항상 고통을 받고 있는. 예. 언제부터 이렇게 좀 힘드셨어요? 저는 오늘 오신 패널분 나이 때 20, 30대는 거의 치마를 못 입었어요. 오히려 그때 더 심각해요? 예.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활동하면 계속 부어요. 계속 붓고 밤 되면은 정말 발목까지 부어서 너무 무거워요. 제일 힘든 건 무거운 거. 무거운 거. 어떻게 하죠? 무거운 다리를 끌고 좀 저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운동 전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한번 재볼까요? 네. 예.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사람마다 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위가 높이가 틀린데요. 오늘은 균일하게 되기 위해서 요 30cm, 땅에서부터 30cm 정도에서 일관적으로 좀 재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오니까. 자, 보시면은 37cm 재보겠습니다. 양쪽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 네. 38.5. 1.5.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양쪽이 다르다는 것은 또 더 개인적으로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한쪽이 더 무겁다고 네. 하면은 발목 라인, 종아리 라인, 뭐 골반 라인 전반적으로 아마 좀 체형에도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 강하나 몸신 지금 이 운동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내외로 네. 그래요. 끝낼 수 있는 10분 동작. 내외로 이 둘레를 1cm 예 감소할 수 있을까요? 어허, 지금 몸신 주치 있게도 저를 보면서 물음표를 딱 보내셨는데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고맙습니다. 네. 거짓말쟁이. 모든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이 필요하죠. 종아리 보톡스 운동의 첫 단계는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종아리 살 빼실 때 맥주병으로 많이 문지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명 맥주병 롤러. 다음 동작을 했을 때 운동 효과를 또 높일 수 있고 근육을 더 이완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맥주병 드릴까요? 네. 저희가 맥주병을 이렇게 이어붙여서 오, 이어붙였네요. 와. 페이팅을 해서 제대로 된 아이디어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맥주병 두 병으로 네, 해보실까요?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제가 우선 세상에. 골반 넓이로 벌려서 앉으신 상태에서 종아리 가장 깊숙한 곳에 맥주병을 놓아주시고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셨다가 오른쪽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서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 쪽으로 더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중심을 더 10초간 눌러주세요. 그다음 10초가 끝나시면 반대쪽 왼쪽도 다시 눌러서 좌우 번갈아 10초간 되시면은 천천히 엉덩이 떼고 이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가자미 근 쪽으로 더 내려가서 위쪽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앉으실 수는 있으실 거세요. 다시 한 번 더 중앙 정도에 머무르셔서 10초간 눌러주시고 다시 오른쪽 엉덩이가 아래로 더 무겁게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10초 유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10초 유지 하시고 천천히 일어나셔서 맥주병. 풀리네요, 일단. 우선 맥주병 롤러로 종아리를 푸셨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가서 조금 더 종아리를 좀 탄력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몸을 옆으로 돌리셔서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는데 만약 손이 닿지 않으시면 조금 더 넓게 다리를 벌리신 상태에서 11자 나란히 만들어주시고 팔꿈치를 천천히 아래로 굽혀서 상체를 한번 끌어내려 볼게요. 이때 다리 뒤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시켜주실 건데 10초 정도 유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 동작은 하이에 신으신 것처럼 높게 뒤꿈치를 쭉 끌어올려요. 발등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짝 올라오실수록 더 종아리 근육이 더 업되시니까 이 방법으로까지 10초간 유지를 시켜주시고 10초요? 네. 상체를 내리는 1번 동작과 뒤꿈치를 드는 2번 동작을 번갈아서 총 3회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3회. 3단계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단계까지 있어요. 매트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오른다리는 접어주실 건데 이제 오른다리를 왼손으로 편하게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조금 뒤에다가 짚어놓고 체중을 뒤쪽에 보낼게요. 뒷다리를 충분히 늘리실 수 있게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한번 발 뒤꿈치가 천장 쪽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뻗을 수 있는 선까지만 뻗으셔도 괜찮아요. 근육의 길이를 최대한 이완을 시켜주세요. 10초가 끝나면 다시 이 뒤꿈치가 내 가슴 쪽으로 오실 건데 무릎이 바깥 방향으로 벌려지시면서 이 고관절과 무릎 관절, 발목 세 부위 관절을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당겨서 무릎보다는 발바닥이 내 몸통 쪽으로 당겨진 느낌으로 10초간 똑같이 유지를 시켜주시고 마무리로 하체 부종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그 다리를 위에다 올려놓고 반대쪽도 스트레칭 시켜주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보고 하지 말란 얘기야. 결국은 우리가 왼손으로 오른손. 야. 아니 근데 용기 내 보자고요.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아까 좀 다리 올리는 거 봤는데 왜요? 진짜 그거 올라? 올라가잖아. 진짜 그거 올라? 왜요? 올라가잖아. 잘 돼.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우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라고 하셨는데. 유연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네, 빅맘. 여기 할 수 있는 한 시도를 해볼까요? 마지막 4단계는 또
지금 쓰셨던 근육들 조금 경직돼 있던 부분을 더 순환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맥주병 롤러 동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한결 더 슬림해지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다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가실 수 있으실 거세요. 네. 맥주를 시작해서 맥주를 끝나네. 자, 근육형, 지방형, 부종형 다 해당이 되는 엉덩이 쭉 손 무릎에 종아리 편안하게 보톡스. 어머니 아프면 멈추세요.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은 소리를 어떠세요? 시원하신가요? 시원해요. 조금 후 하고 뱉으셔야 돼요. 맞아요. 조금 더 한번 엉덩이 무겁게 엉덩이가 가라앉는 느낌으로 천천히 지압을 해주시면서 눌러주세요. 오른쪽 엉덩이를 더 지그시 후 눌러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오른다리를 더 지그시 살짝 조금 편안하시면 지그재그로 오른다리만 집중적으로 지그재그로 네. 자기 무게로 하니까 작은 얼마나 범위로 편해요. 조절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한번 더 무겁게 왼쪽 엉덩이가 무겁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쫙 한번 들어서 불 좀 내릴게요. 깨어날 거예요. 오른쪽 더 눌러주시고 골반을 움직여서 왼쪽 엉덩이 더 지그시 눌러주시고 좋네요. TV 보면서 하면 되겠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맥주 사가기로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맥주 사가기로 했어요. 이거 내려놓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맥주를 시작해서 맥주로 끝나죠. 근데 여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조금 풀리는 느낌 드세요? 예, 쫙 전기가 줄어. 벌써. 가벼워요. 예. 얼굴이 팽개가 있어요. 예. 피가 도나 봐요. 편안하게 손바닥을 짚어주시고 네. 중심이 뒤로 밀리지 않게 제가 살짝 종아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화색까지 돌게 하는 발바닥 전체적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 상체만 천천히 한번 후 내려가실게요. 내쉬는 호흡에 이때 시선을 뒤쪽을 보게 되면 피가 머리를 쏠리시니까 네 맞으세요. 턱을 아래로 지그시 엉덩이뼈가 위로 솟아오르듯이 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뒤꿈치만 들어볼까요? 오늘 신고 오신 힐 한 번만 더 신어볼게요. 뒤꿈치 쫙 1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한번 다시 뒤꿈치 첫 번째 동작 하셨던 거 양 발바닥 꽉 내려놓고요. 네, 맞아요. 거기서 상체만 아래로 살짝 굽혀주세요. 그렇죠. 여기서 후, 여기서 똑같이 10초. 숨어있는 종아리 근육 쫙 더 늘어나실 수 있게 좋아요. 이제 뒤꿈치 업 들어갈게요. 그렇죠. 네, 엄지하고 검지 더 누르시고 12cm 한번 힐 신어볼까요? 예. 종아리 근육 바짝 더 갈수록 좋아져요. 예. 훨씬 그 사이에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꼽 살짝 당겨주시고 둘 마지막 끝까지 종아리 근육 끝까지 끌어올리세요. 하나 네 좋아요. 천천히 내려가시면 오, 해내셨어요. 어때요? 여기까지?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 시원해요. 뒤쪽이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지세요? 와, 끝나지 않았어요. 3단계 들어갑니다. 이제 순환을 좀 시키실 수 있게 네 오른다리 무릎을 살짝 세워주시고 오른손 뒤에 멀찌감치 짚으셔도 괜찮아요. 네 다리 드실 거라서 살짝 들어서 오른다리 이제 왼손으로요 오른쪽 뒤꿈치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우선 뻗을 수 있는 위치까지 충분히 한번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한번 후 내쉬면서 뻗어볼게요. 네 후 이때 후 이때 처음에 지금은 무릎 다 안 펴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발 뒤꿈치가 천장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 조금 힘드시면 발바닥 볼 부분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거 도와드려 가실 수 있게. 네, 맞아요. 이제 무릎 바깥으로 접으셔서 천천히 무릎 고관절 이완을 시키실 수 있을 건데 손을 살짝만 바깥으로 가져가서 네, 몸통쪽으로 한번 쭉 당겨주세요. 편하게 팔꿈치 열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10초 계실 거. 셋, 둘, 호흡하시면서 후 뱉으세요. 하나, 다시 다리 올라갈게요. 발바닥 꾹. 혹시 스트레칭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수건을 걸으셔서 하시면 더 좋으시고 최대한 발등을 더 꺾으셔서 5개 발가락이 내 얼굴 쪽 완전히 당겨진 느낌으로 충분히 늘려주세요. 둘, 후 뱉어서 몸속 찌꺼기를 다 후 뱉으세요.
하나, 좋아요. 무릎 바깥으로 길어지게 다시 한 번 더 접어볼게요. 쭉, 후. 맞아요. 무릎도 더 길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있어. 깊어지고 있어. 둘, 하나. 네, 좋아요. 가볍게 그대로 살짝만 반대쪽 무릎 위에다 놓고요. 상체 한번 앞으로 마무리 쭉 뻗어서 후 늘려주세요. 이 발로 같이 한번 당겨주시고. 그 유연성이 힘들어 다 하네요. 그걸 하면서 되게 좋아지시는 게 보여요. 뒷모습이 젊어졌어요. 반대 다리도 동일하게 핑크빛이 도네요. 또 해야죠. 그럼 양쪽이네. 왼손을 이렇게 다 짚으시고. 네, 맞아요. 한번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한번 쭉 뻗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다시 뒤꿈치 천장 쪽으로 올라가실 거세요. 쭉, 그렇죠. 쭉, 그렇죠. 눈으로 보기만 해도 혈상이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저희도 막 보는데 막 너무 시원해 보이고 막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못 앉아 있겠어. 오, 시원하구나. 이렇게 감싸서. 저 완전 시청자 모드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오른다리 위에다 내려놓으시고요. 상체 편안하게 앞으로 한번 숙여볼게요. 무릎은 더 내려가고. 좋아요. 천천히 상체 올라오셔서 왼다리도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네, 수고하셨어요. 이대로. 아까보다는 맞아. 맥주로 다시 마무리로. 자, 지금 그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처음하고 어떤지. 앉으세요. 손이 조금 덜 가죠, 무릎 쪽으로. 네, 맞아요. 어떠세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눌러주세요. 아까랑은 느낌이요. 이게 아까 조금 아프면서 시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변화가 있네요. 와. 지금은 완전히 병이 없는 것처럼 앉으셨어요. 기대가 돼요. 얼마나 줄었을지. 더. 우리 집에서 벌써 맥주를 사놨대요. 근데 이 바보가 캔 맥주를 사놨대.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선생님 이렇게 되네. 솔직히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가볍고요. 왜냐면 아까 앉아있는 동안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근데 너무 가볍고 일단은 이렇게 뭔가가 찌릿찌릿하면서 되게 편해졌어요, 하체가. 네. 지금 재겠습니다. 자, 먼저 너무 궁금해. 좀 잡아주세요. 오른쪽 원래 37cm였습니다. 네, 20, 30대는 거의 치마를 못 입었어요. 밤 되면은 정말 발목까지 부어서 너무 무거워요. 제일 힘든 건 무거운 거. 자, 보실까요? 확인. 36.1. 정확히 1cm가 줄었네요. 자, 그렇다면 왼쪽은 38.5cm 더 좀 심각했었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세상에 눈으로 보는데도 37.5? 볼까요? 정확히 1cm. 1cm. 정확히 1cm. 1cm. 야. 신기하다. 본인도 놀라셨고 저는 저 고정아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까 운동하실 때 뒤에서 들썩들썩 같이 좀 따라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시술로도 한 번에 이렇게 1cm를 줄이기는 건 쉽지가 않은데 운동만으로 1cm 줄고 부종도 조금 많이 빠지고 순환이 그새 된 것 같아서 어떤 보기가 좋고 마음도 좋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생각하실 때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구나 하는 네. 게 좀 짐작이 되시죠? 네, 우리가 종아리가 순환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까 스트레칭하고 근육 자체에
이완과 수축 운동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으로 마사지해서 그냥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근육 자체의 기능을 지금 좀 좋게 해주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전체 순환이 좋아지고 부종이 더 많이 빠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하나 몸신 만족하십니까? 조금 더 빠지. 에이 욕심쟁이. 이걸 좀 규칙적으로 한다면 크게 그럼요. 도움이 되겠죠. 아, 진짜 효과. 자, 결과도 이렇고 지금 본인의 느낌도 아주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니 진짜 이제 운동 좀 하시죠? 네, 이거 한 달 하면 정말 부종이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성공적인 종아리 보톡스 운동 진행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1cm 전 안 믿었거든. 거짓말쟁인 줄 알았는데 저게 다 살이 아니었네, 붓기였네요. 얼른 하려고. 사실 이런 시술을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서 1cm 줄이는 시술을 받으려면 돈이 한 100만 원은 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도 않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돈 버시는 겁니다. 게다가 건강도 얻으시는 거고 예쁜 다리도 다시 찾는 건데요. 뭐 기왕에 예쁜 다리지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강혜리 씨. 잘 부어서 발가락이 엄청 많이 붓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별로 부어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날씬한 다리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빠질 부종이 있나? 저기 뭐 어떻게 뭘로 어떻게 빼죠? 뼈에서 빼겠지. 뼈에. 자, 오른쪽 다리 한번 볼까요? 시속 100km. 32.8? 네, 32.8이고요. 28대로 만들어주세요. 28대로 만들어주세요. 얇아요. 그다음에 왼쪽도 똑같이 죽을 것 같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2.5, 32.4, 4, 32.4 정도 되네요. 여기는 27대로. 그 맥주 제가 좋아하는. 저거 가져가면 TV 볼 때 집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몸신 보실 때요. 그 맥주병을 이렇게 깔고 앉아서 보세요. 이왕이면 네, 엉덩이 뒤에는 쿠션이 있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후 하고 앉으세요. 이제 엉덩이 살짝 띄우셔서 조금 불 내릴게요. 전기 와요. 딱 뛰니까 전기 오는 것 같아요. 후, 네, 그냥 쿵 하고 앉아주시는 거. 오른쪽에다 엉덩이 살짝 눌러주시고. 이거 좀 움직이는 거 아픈 것 같아. 반대쪽으로 한번 이동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다리는 또. 무릎에 살짝 손을 한번 무릎에 살짝 손을 한번 더 해주시고. 왜 웃으세요? 나 운동하는데 왜 웃으세요? 안 웃을 수도 없고. 근데 힐을 많이 신는 사람은 저기가 아파요. 근데 진짜 아픈데요? 그 아래쪽에 발목의 위쪽과 종아리 항상 긴장돼 있습니다. 네. 여기가. 잘못했어요. 호흡만 하셔도 돼요. 굳이 누르지 않아도 호흡만 하셔도 충분히 이완이 되시는 거니까 여러 부위 나눠서 스트레칭 하시면 더 좋으세요. 손 짚으시고 그대로 발가락 땅 짚어서 세워주시고 네. 엉덩이 쭉 올리셔서 좋아요. 거기서 팔꿈치만 굽혀서 그렇죠. 거기서 유지만 하시면 돼요. 뒷다리 늘어나실 수 있게 여기서 유지할게요. 중심 앞으로 밀리지 않으시고 장난이 아니다. 5, 4 오케이. 여기서 보니까 예빈 씨 얼굴이 너무 무섭거든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럴 때 웃기지 마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두 번째 동작 뒤꿈치 드실 거예요. 뒤꿈치 들어서 점점점 근육을 더 타이트하게 더 조이세요. 그렇죠. 퍽지 여기 근육에 힘 빡 주세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 업 3, 2 마지막에 하나 1 내려오시면 천천히 그대로 엉덩이 대고 앉으시면 되겠죠? 시원해. 근데 이 종아리가 뭐 가늘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혈액순환이면. 이게 그냥 종아리뿐만 아니라 그냥 전신 얼굴이 상기됐어. 네, 스트레칭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3단계 갑니다. 네, 아까 좀 전에 하셨던 사례자분과 똑같이 오른다리 무릎 세우시고 맞으세요. 오른손 이렇게요? 계속 네, 뻗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요? 자, 쭉 늘리세요. 이렇게요? 자, 쭉 늘리세요. 그냥 여기서 네, 맞으세요. 여기서 10초 동안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죠? 둘. 무릎 안쪽에서부터 뒤꿈치 안쪽 더 길어지시고 그다음 바깥으로 무릎을 접어서 접어서 바깥으로 바깥으로 무릎을 쭉 그렇죠. 후 당길게요. 그렇죠. 후 하나 좋아요. 그대로 다시 안쪽 뿔까지 같이 이완을 시켜주시는 거 좋아요. 이제 바깥쪽으로 무릎을 접어주시고 천천히 왼발 내려놓으셔서 마무리로 다시 맥주로 맥주 롤러 하시고 이제 맥주로 마무리하면 되죠. 마무리 하시면 돼요. 맥주로 마무리. 근데 아까 분명히 초반에 할 때 아프다고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풀었나 풀었으니까 봐. 어떤지 한번 보겠어요. 엉덩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는 잘 끼지도 못했어. 맞아. 근데 전 여기도 해보고 싶어요. 여기가 아래쪽 너무 아까 아팠는데. 네, 저 여기가 너무 뻐근하거든요. 여기 한번 할게요.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까는 전혀 다른데. 이거 좀 움직이는 거 아픈 것 같아. 아래쪽 아까 아팠는데. 시원해요. 참 신기하죠? 예. 참. 지금 온몸이 좀 빨개진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제2의 펌프, 맞아, 딱 제2의 심장을 펌핑을 하면 전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분은 이제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나 아시죠, 이제? 자, 이제 그만. 여기도 너무 시원한데요? 저기 이거 하나 이거 드릴게요. 제일 좋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32.8, 32.4였는데 오른쪽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원래가 이렇게 두께가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1cm까지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0.5만 한데요. 돼도 그럼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워낙 얇은 다리라 주는 게 이상한데요. 줄어들 게 있을까요? 아이, 줄지 않을 거예요. 줄 수가 없어. 과연 날씬한 종아리 강혜빈에게도 몸신의 운동법이 통했을까? 자, 그러면 앞서 32.8, 32.4였는데 오른쪽부터 한번 확인해 근데 볼까요? 워낙 얇은 다리라 주는 게 이상한데요. 아이, 줄지 않을 거예요. 줄 수가 없어. 아까 그 위치. 어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32입니다. 32입니다. 32, 0.8. 아니 그럼 가는 다리도 0.8이 줄어? 네, 0.8이. 1cm 가깝게 줄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가는 다리도 그러네. 세상에나. 왼쪽입니다. 왼쪽. 재주세요. 저희가 표시해 놓은 바로 그 자리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31.37. 1.7. 31.7. 0.7cm.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니 내 다리는 한 2cm 줄겠어 하면 그죠? 2cm 줄 것 같아. 어머, 정말 신기하다. 우선 줄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느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 정말 진짜 되게 가벼워요. 정말 되게 가벼운 것 같아. 좋다. 붓기도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손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반지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흘러내려서. 그래서 이게 아까 또 꼈던 데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가 이제 와. 어머, 신기해라.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이거 주신다고 그래서 가져갈게요. 신발 버리고. 신발 놓기가. 근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종아리 좀 이렇게 단단하고 단단하죠, 남자들은 보통. 근데 그런 근육형 종아리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효과가 있으시죠. 근육형의 경우 운동을 하면 빨리 펌핑이 돼서 근육으로 붙기 때문에 근육을 최대한 늘려서 이완시켜서 딱딱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2단계에서 발 뒤꿈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내려주면서 근육을 최대한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근육을 풀지 않고 바로 운동을 하면 그 모양 그대로 뭉쳐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롤러 마사지가 올바른 근육을 사용하도록 기를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사지요? 자, 이렇게 해서 종아리 부종 빼는 운동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보람 있는 코너였는데요. 네, 앞으로도 더 꾸준히 종아리 운동 하시면서 더 건강하고 더 활력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강한 몸신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부은 종아리를 획기적으로 또 가늘게 해주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종아리 만드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준비돼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네요. 네. 예, 심상치가 않죠? 네, 심상치가 않네요. 제가 여기 내려온 이유는 뭔가를 좀 하나 더 가르쳐 드리려고 내려왔죠. 이 종아리 건강은 운동이나 자세 같은 평소 생활 습관뿐 아니라 식습관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먹는 것만도 잘 챙겨도 건강한 하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종아리를 포함해서 종아리, 허벅지, 다리가 좀 잘 붙는 부종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디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식습관을 바꾸고 외식을 줄이니까 부종이 싹 빠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다리가 부종형인 걸 알았습니다. 부종이 사라지고 나서야 내 다리가 원래 이랬구나 하는 걸 아셨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음식이 바로 뭘까요? 석류예요.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예. 자, 이 석류는 동서양의 최고의 미녀인 양귀비 또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반쪽씩 챙겨 먹은 과일로 아주 유명한데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열매, 번영의 열매로 불리면서 왕이 석류로 디자인한 의복과 장신구를 착용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석류가 왜 순환에 좋냐? 석류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혈관벽의 손상을 예방하고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의 침착을 저지하는 등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부터 석류가 여자들한테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의식적으로 막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뭐 부종에 좋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 석류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 칼륨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콩팥에서 재흡수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또 손잡고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칼륨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 과다에 의한 부종을 완화시키는데 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중요한 거죠. 석류에는 100g당 약 250mg의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석류가 굉장히 보면은 여성 호르몬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석류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는데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화학 구조가 아주 비슷해서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아주 유사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즉,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여성 호르몬이 아닌데도 몸 안에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골 밀도가 감소함으로써 골 다공증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이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석류를 먹어주면 골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석류의 에스트로겐 성분의 경우에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히알루론산이 합성되는 거에도 이 에스트로겐 성분이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란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하게 되면은 최대한 10살 정도까지 더 젊어 보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희 친구들 만나면 뭘 먹느냐가 굉장히 화두예요. 뭘 먹으면 그야말로 젊어지느냐인데 오늘 이 성리들의 성분들을 보니까 저희처럼 여자도 아니고 뭐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폐경기 이후에 왜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요. 이 갱년기 넘겨가는 이런 여성들한테 너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그대를 양귀비로 생각해. 감사해요. 사실 이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과일 중에 하나가 석류입니다. 이 갱년기에 나타나는 얼굴 붉어지는 안면 홍조나 온몸이 더워지는 발한 등의 증상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석류를 통해 감소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안면 홍조 같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요, 그 8주간 그 40세에서 60세 사이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석류 농축액을 섭취를 하게 했는데요. 그 효과가 4주 뒤에 나타났습니다. 저 갱년기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안면 홍조랑 발한 불면증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총 11가지의 갱년기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시죠? 그러시죠. 마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래 보아요. 드릴까요? 아유, 맛있게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짠. 맛있다. 10살. 여러분도 먹어봤죠? 시큼하죠? 시큼하다, 맛있다. 근데 여자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막 한 트럭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이 먹는다고 무슨 일이 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그러면 음식의 경우에는 짠지. 벌써 다 드신 거예요? 있을 때 드세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이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어쩌다 한 번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반 잔씩 드시더라도 매일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좋다 그래서 먹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성을 위한 거 아닌가요? 남자도 괜찮나요? 남자. 네. 이모 씨. 네. 드시면 안 되죠. 남자한테 효과. 그래요? 이거 먹었잖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석류가 남자의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미국 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재발성 전립선암 질환이 있는 45명 남성에게 이렇게 100% 석류 주스를 매일 2년간 복용을 시켰더니 PSA가 늘어나는 시간이 15개월에서 54개월로 연장돼서 이 전립선암 재발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깨끗이 비우셨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매일 한 잔씩 마시면야 좋겠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맞아요. 그래, 다른 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네. 지금부터 빅마마를 모시고 석류와 함께하는 맛있는 요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마마와 함께하는 몸신이 되는 요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석류 많이 먹고 싶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석류가 이렇게 착즙이 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식에 활용하시면 재료가 주는 냄새도 없앨 수 있고 이렇게 착즙을 이용하면 당도가 있어요. 그냥 석류보다. 그래서 설탕을 덜 써도 좋다라는 아주 큰 강점이 있죠. 그래서 몸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요, 여름 되면 왜 주부님들 손님만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파리 냉채 하나 하고 하는 그 해파리 냉채. 자, 요거 이제 먼저 해파리 냉채. 해파리 냉채인데요. 해파리 냄새 잡는 게 석류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보통은 식초하고 설탕을 동량을 넣어서 여기다 재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이 석류즙이 새콤달콤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재요.
이렇게 해서 재놓으면요 색깔이 아주 감스름하게 변하지만 저거보다요 훨씬 더 말캉말캉하게. 그렇지, 그렇죠. 네. 더 투명해지고요. 이게 저 신맛이 있어서 이렇게 말캉하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빼놓을 거예요. 저는 여기다 들어갈 이제 소스를 좀 만들 거예요. 해파리는 뭐니 해도 겨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겨자를 여기다 좀 넣어요. 여자가 좀 네, 들어가죠. 여기다 좀 넣고요. 요거 식초예요. 마늘 좀 넉넉히 넣으세요. 또 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아유 저렇게 남자가 나이 들면 잔소리를 왜 들어? 자 여기다가 간장을 조금 넣으세요. 소금보다. 네 여기다가 석류즙으로 조금 농도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식초량을 줄여도 설탕량을 좀 줄여도 맛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석류즙을 써보세요. 아니 막 뭐 무칠 때는 좋겠어요. 이렇게 막 나물 무칠 때 식초, 설탕 넣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되게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하면 신맛 단맛을 동시에 주니까 양념을 훨씬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뭐 빠질 수 없는 오이 지금 채. 오이 넣고요. 여기다가 저는 오늘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비타민 C 많은 파프리카 넣고요. 요거 양파예요. 네, 자생양파. 네, 자생양파를 좀 넣을게요. 지금 그건 뭐예요? 오징어예요. 야, 이 손 큰 것 좀 보세요. 네, 지금 새우. 점점 양이. 새우. 어떻게 비벼요? 오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졌어요. 어머 저걸 또 건. 야. 닦아내야죠. 아, 해파리 하기 전에 먼저.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묻히세요. 드디어 어디 한번 그릇이 딱 맞네요. 해파리. 드디어 들어갔어 해파리. 해파리. 아 너무 맛있겠다. 해파리라는 식재료 어떻습니까? 네, 이 해파리 경우에는 콜라겐이나 콘드로이친 같은 그 피부 그리고 연골 조직의 구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내 콜레스테롤 축적이 되면 바로 심혈관 질환에 이르게 되죠. 그걸 예방을 해주는데요. 미국 심장학회지에 게재된 자료를 보면요. 석류 주스를 매일 꾸준히 마신 환자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양을 보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 않는 쪽은 대략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버물버물 해가지고 완성해서 내셨는데 어쩌면 준비된 그릇에 그냥 딱 맞게. 어머 예술이다. 자 이제 넉넉하게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좋구나. 때깔이 다르다 때깔이. 요거 잡수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우 새콤새콤 그냥.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생즙으로 넣으면 사실 신맛이 많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브리스가 좋은 걸로만 착즙해서 살 수 있으니까 요리하기도 너무 신나는 거죠. 이용식 선생님 어떠십니까? 지금 음식이? 우리 엄마가 음식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해파리 냄새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정말 오늘 종아리를 살리는 날이었네요.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종아리가 단순한 미의 기준이 아니라 종아리 기능이 잘 이루어지면 종아리 자체의 부종뿐 아니라 전신 순환이 잘 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독소 및 노폐물이 잘 빠집니다. 오늘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운동, 그다음에 음식 이런 거 집에 가서 꼭 한번 활용하고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기초 클렌징 제품으로 모공 잡는 세안법. 요즘 여자들이 확실히 모공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요 시기가 딱 되면 구멍이 팍팍팍팍 충격을 피부가 탄력 있어 보이려면 일단 모공을 관리해야 됩니다. 피부 탄력도를 좀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나 지금 공포 영화 같아. 아이 보자! 다 보자! 난 말이야. 늘어진 모공, 커진 모공을 줄일 수 있는 세안법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한라에는 팩틴 성분이 있어요. 피지를 조절해주고 줄여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한라. 어머, 애기 피부 됐어, 애기 피부.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곱다니. 수분이 되게 충만한 그런 느낌? 만져봐요. 우와. 지금 검사하면 제가 1등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